반려견과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오해. 아기와 같이 키우면 알러지를 유발한다고? 개털이 막 기도로 넘어간다고? 반려동물은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모든 오해와 진실들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입니다. 오늘은 저희 초밥이와 뻑뻑이가 잠깐 출연을 했는데 반려동물 1천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반려견 정말 많이 키우실 텐데 이제 임신을 준비했는데 반려견이랑 애기 같이 키워도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 격정 섞인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저 역시도 반려견과 아기라는 검색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반려견과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현재도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더 좋은 팁이 있거나 알고 계시는 다른 정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초밥이 보기 안녕. 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과 아기를 같이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할까요? 반려견과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에 대한 오해가 정말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 그래서 권지영 전문가의 왜 임신하면 개와 고양이를 버릴까? 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반려견과 육아를 같이 키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첫 번째, 개털이 아이 목구멍이나 기도로 훅 넘어가서 위험하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루머 있죠? 배우 노주현 씨 아들이 아기가 어렸을 때 강아지랑 맨날 같이 안고 잤는데 죽었다. 근데 알고 왔더니 그 폐에 엄청난 개털이 막 쌓여 있었다. 그것 때문에 원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었고 저도 그게 진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무릎팍도사에서 나와가지고 그거 루머다. 우리 아들 미국에서 지금 잘 일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호흡기는 생각보다 쉽게 그런 외부 물질에 잘 뚫리질 않아요. 미세먼지를 떠올려 볼까요? 일반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1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딱 정의한 이유가 그보다 큰 입자는 이 코랑 목에서 딱 걸려져가지고 우리 몸으로 침투할 수 없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큰 눈에 잘 보이는 개털이 우리 몸에 침투를 하려면 코털, 점막의 점액과 산모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이렇게 기층까지 다 뚫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까지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연구팀에서 미국 의학협회 전화소아과학회 거제한 논문에 따르면 개와 함께 생활하는 유아들은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천식 발병률이 15%나 낮다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해, 반려견이랑 같이 살면 알러지를 유발한다고요? 이 또한 오해. 2012년 핀란드에서 반려견과 함께 자란 아이가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 질환이 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반려견에서 접촉할 수 있는 이 여러 항원들이 면역력을 담당하는 임파고 생성을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면역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또한 미국에서 18년 동안 565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생아가 동물, 특히 강아지랑 함께 자란 경우에는 개 관련 알러지 발생률이 50%나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반려견들이랑 함께 놀고 막 이렇게 할 틈으로써 동물의 박테리아가 애기한테 옮겨져서 알러지 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너무 막 깨끗한 환경에서만 키우면 면역 세포가 여러 물질을 접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개를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반려견의 위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위생. 반려동물은 아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이것도 오해. 아이는 자신의 사랑과 감정을 필요로 하는 반려견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기 때문에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표정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은 타인에게까지 확대되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반려동물이랑 같이 키우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존감도 높여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에서 198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이들은 반려동물과 이렇게 같이 노는 거에 따라서 운동량도 늘어나고 감각 또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려견의 털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요? 털이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임신을 방해한다? 반려견, 반려묘 같이 키우면 임신 잘 안 된다라는 속설들. 하지만 이 역시
오해. 저도 반려견 2마리나 키우고 있었는데 임신도 되게 잘 된 편이고요. 나팔관은 배란때 순간 확 열리기 때문에 이 동물의 털이 나팔관까지 갈 수도 없고요. 임산부한테 개털이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 태아들은 양막이라는 곳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세균도 이 양막을 뚫고 지나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 임신 중 태아에게 뭐 기형아나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톡소플라즈마가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집고양이에게 감염되는 경우는 매우 적고 길고양이의 뭐 배설물, 오염된 흙, 잘 씻지 않은 생채소, 과일 등에서 감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감염으로 인한 악영향도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환자한테만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우리 고양이 화장실 청소는 슬랑님께. 하지만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톡소플라즈마 항체 검사도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몇 개월부터 아기를 같이 키우는 게 좋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은 정말 드리기가 너무 분분해서 힘든 것 같아요. 임신하면 왜 이렇게 고양이를 버릴까라고 책을 쓴 저자 권지영 전문의에 의하면 시기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 그러나 생후 1년 때 엄마에게 받은 면역물질이 다 소실이 되고 아기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는 기간이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반려견이랑 같이 키우는 것이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신생아는 이게 4주 이내인 아기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이때 환경 변화나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감염에 대한 면역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감염으로도 쉽게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 시기에는 어떤 균이 아이에게 감염이 될지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기본 위생을 꼭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100일 정도까지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일까지는 이제 친정에 원래 있던 집에 있다가 100일부터는 저희 애기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오해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정기적인 예방접종, 이불 세탁, 집안 청소, 미용, 그리고 옷에서 털 제거하기, 환기 등 실내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죠. 자, 지금부터는 아이 육아와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건 절대 반려견과 아이를 둘이 두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반려견에게 아기가 물려서 뭐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희도 아기가 클 때까지 뭐 분리시켜야 되냐 마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아예 반려견들의 공간이 너무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같이 뒀어요. 아기가 막 자면은 옆에서 막 반려견들도 따라 자고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기본 조건은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뭐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아기를 침대나 유모차에 두었었고요. 이때 유모차나 침대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점프해서 해야 하지 않을 정도의 높이가 돼야 돼요. 이 큰 개들은 점프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막 기거나 걷기 시작하면은 강아지들을 막 쫓아다녀요. 근데 아기가 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우호적인 이 반려견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귀를 딱 잡아 뜯는다거나 갑자기 확 때리거나 꼬리를 확 잡아채거나 할 때 순간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가 그렇게 우리 반려견들한테 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옆에서 예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옆에서 보호자가 있음으로써 제2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많은 집에서 이 반려견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반려견 성향에 따라서 뭐 분리를 할지 아니면 같이 키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분리를 하더라도 큰 대형견이라면은 정말 확실하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대형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프력이 좋아서 펜스 같은 걸 그냥 막 뛰어넘거든요. 만약 같이 준다고 하시면 꼭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열을 확실하게 합시다. 반려견들은 보통 남자인 아빠를 서열 1등, 그 다음 엄마를 2등, 그리고 다음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온 조그만 애기가 자기보다 서열 밑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반려견들이 아기들은 자기보다 낮은 서열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간식을 주는 행위 등 아이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 동참시키는 것이 이 서열 인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아기와 반려견의 놀이 시간을 갖게 하자.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시간에 반려견에게 놀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막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있다면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볼 때 이런 우리 반려견들이랑 아기랑 같이 놀게끔 해주셔야 돼요. 끝으로 임신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준비해야 할 것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해와 가족의 지지입니다. 이 임신으로 몸이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반려동물의 건강검진이나 구충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산후조리를 할 동안 맡겨둘 곳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 동안 내내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서도 계속 우리 이제 아기 태어날 거야, 나오면 이뻐해주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었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조리하는 기간 내에서 이제 아기 옷이나 이제 냄새가 배긴 손수건 같은 거를 미리 반려견들한테 줘서 이제 미리 채취를 맡을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었어요. 그리고 저희 애기들이 많이 좀 짖었었어요. 작은 소리에 되게 예민해서 뭐 바깥의 소음 소리, 뭐 노크 소리, 뭐 현관문 소리에 많이 짖어서 태어나서 애기가 같이 키우다 보면은 좀 많이 놀랄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리 임신 전부터 계속 교육을 시켰었고요. 저희 둘째 새끼 강아지는 배변 훈련이 계속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 들어가서 집에 계속 붙어 있을 때 계속 훈련을 시켰더니 그래도 그게 교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출산 전까지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현재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육아를 하는 중입니다. 물론 진짜 힘들어요. 정말 애새 키우는 느낌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반려견들이랑 애기가 잘 지내고 막 교감하는 모습을 보면은 막 속으로 막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각 가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 영상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만.